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정미라 강사입니다. 자, 8월달 여러분들 무더위도 잊으시고 또 휴가도 잊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남 파고다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중 특강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6급 독해 파트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서프라이즈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독해 1부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독자체 독해 1파트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독해 1파트 상반기 출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고 크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미리 알고 가면은 대응하는 데 있어갖고 좀 더 뭔가 방법이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 가장 그래도 퍼센트를 좀 많이 차지하는 거는 어순 오류가 되겠습니다. 어순 오류가 하면요. 자, 일단은 뭐 부사적인 게 위치가 뭐 문장의 맨 뒤에 가 있다든지 이런 어순 오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휘 오류가 30%를 차지해요. 어휘가 잘못 쓰였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법적인 오류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문이라든지 받자문, 빼자문 같은 특수구문 오류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에는 기타 오류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출제 비중을 나누긴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어순 오류에는요 굉장히 많은 범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어휘 오류에는요 단 하나의 오류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오류냐면 여러분들 술어 한마디로 말해갖고 동사가 다른 걸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오류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일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는요, 이 어휘 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가장 컸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갖고 제가 상반기 출제 분석을 살짝 해드렸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좀 지침서를 좀 마련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어, 수어, 목적어 위주로 문장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항상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휘 사용 오류 문제 비중이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받자문, 빼자문, 비교문이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과 2016년도에는 이러한 특수구문의 오류들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적었거든요. 근데 17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 관용어의 어순 문제가 매회 한 문제씩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어순 문제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과거 기출문제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기출문제란 2011년도, 12년도 기출문제가 다시 재탕이 시작됐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독해 1파트 오류 문제만 기출 변형 문제로 해가지고 총 6문제를 뽑아가지고 와봤고요. 같이 한번 어떤 오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왔다기보다는요. 약간 뭔가 공통적인 느낌이 있는 몇 개를 한번 골라봤고요. 4개는 상반기 쪽에서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2문제는 7월달 기출문제에서 한번 가져왔어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맥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2개 있을 적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자, 접속사 수어이가 나왔을 적에 이 수어이가 앞에는 원인, 뒤에는 원인에 따른 결과를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그럼 앞문장을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没有种过 자, 심어본 적이 없어요. 길러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小麦, 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밀을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根本就分的 칭이 났어요. 살짝 여기서는 저는 뭔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根本은 전혀, 아예, 제발, 부디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뒤에 찌우를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뒤에 플러스 부정 형식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니까 부정 형식이 지금 안 왔단 말이에요. 살짝 조금 거슬리고 있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전혀 分的칭 구분할 수 있습니다. 水稻和小麦가 되겠죠. 水稻는 벼고요. 小麦는 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 미를 재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분할 수 있어요. 벼와 미를. 자,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자, 어떤 오류가 되겠습니다. 수러가 잘못 쓰인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당연히 재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벼와 미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所以根本只有分不清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봤을 적에 의미적으로 수러의 자, 이 품사가 아니라 지금 뭐라 될까요? 긍정과 부정이 지금 바뀐 게 되겠습니다. 부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긍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오류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파악해 가셔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파악하셔도 되냐면요. 어휘형으로 가셔도 돼요. 껌번이란 단어는 뒤에 부사 지우를 갖고 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껌번 지우 뿌, 껌번 지우 메이로 온다를 기억하시면은 여기는 껌번 펀더칭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1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해석만 잘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수의저 구문이 나왔습니다. 수의저는 일반적으로 명사 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자, 冷空气的北上, 찬 공기가 북상함에 따라서 화베이, 화북의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은 升到 언제까지 뭐뭐까지 상승했다라가 되겠습니다. 入冬以来 입동 이래 최저점까지 상승했어요 까지 나왔어요. 자, 한국어로 하면은요 되게 쉽게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사실은요 제대로 분석하면은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입동 이래로 최저점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셩 상승했다고 얘기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사 사용 오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셩이란 단어를 떨어지다라고 하는 띠에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화베이 多地 치원, 자, 低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부적절한 수러의 사용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2번 문제도 상반기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간 거였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에 의미적으로 봤을 적에 수러 쪽이 뭔가 좀 이상한 문제들이 다 들어왔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실 적에 여러분들 문맥 파악도 제대로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뚜황, 삐화라고 났어요. 저 못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뚜황이라는 단어 못 읽어도 돼요. 대신 이런 것들 벽화 같은 단어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뚜황, 삐화的发现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研究中国古代壁画艺术까지 나왔죠. 중국 고대 벽화 예술 연구, 그 다음에 제공했다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수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공한 거예요? 중요한 실물 인증. 자, 실물 인증을 제공했다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디공이란 단어는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A 为 B 提供 C A 给 B 提供C가 나오죠. 그래서 개사 왜나 게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A는 B에게 C를 제공했다 혹은 A는 B를 위해서 C를 제공했다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A는 이거예요. 자, 돈황 벽화의 발견이 A가 되는 거예요. A는 자, 研究中国古代壁画艺术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重要的实物 인증이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가 되겠습니까? A는 B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왜라든지 혹은 자, 개사, 게이 같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개사의 부족 오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개사와 동사의 짝꿍들을 조금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은 조금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敦煌 壁画的发现는 둔항 벽화의 발견은 자, 중국 고대 벽화 예술 연구를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실물 인증을 제공했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A, 왜, B, D, 공, C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흔하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ABC 중에서 오류를 찾으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버젓이 알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게 오류구나. 나 자신을 믿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开学典礼上的二胡表演는 여기서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입학식의二胡 공연은요. 찌양은 뭐가 되겠습니까? 찌양이 이렇게 명사를 끌고 오면요. 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나 르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동시에 먼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학우들을 리우시알러 남겼습니다. 깊은 인상. 뭔가 좀 다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암기한 걸 찾아봤을 적에는 뭐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해갖고 절대로 을이나 르를 해당하는 찌양이나 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암기했던 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给留下深刻的印象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맨날 우리 5급부터 같이 암기한 게 있잖아요. 北京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는 것들은 정말 큰 소리 한번 읽고 가셔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开学典礼上的二胡表演给同学们留下了深刻的印象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여기서는요. 부적절한 개사의 사용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사 문제 오류 두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이렇게 갖고 네 문제는요. 상반기에 출제했던 거를 제가 동사 사용 오류, 그다음에 개사 사용 오류에 대해서 두 문제씩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 두 문제는요. 오늘 7월 달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월 달 거 문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자, 一般的树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나무는요, 정잘. 자, 이 성숙한 나무죠, 그쵸? 자, 이 완벽한 나무가 되는 데는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1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파오 동수가 되겠습니다. 파오 동수가 되겠죠? 얘는 오동나무가 될 거예요. 이 오동나무는요, 단지 필요해요. 단지 필요해요. 6년.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단지 필요해요. 단지 필요해요. 6년.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쓸데없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반복해서 그냥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단지 필요해요. 단지 필요해요. 이렇게. 자, 그럼 대충 어떤 오류가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의미의 중복 오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자는 바로 여기 나오는 진자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야오자는 여기 나오는 쉬자랑 또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즈야오는 한마디로 진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미의 중복 오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고쳐볼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즈야오를 버리고 진쉬 만 썼습니다. 이런 의미의 중복 문제는 자, 예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서 60번 문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昨天我逛超市时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마트를 갔을 적에 买了很多蔬菜.蔬菜는 야채가 되겠습니다. 되게 많은 야채를 샀거든요. 근데 有黄瓜, 오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茄子, 웃어야 되겠죠? 그렇죠? 茄子, 그렇죠?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点心, 간식도 있고 羊肉 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간식과 양肉, 양고기는요蔬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오류가 난단 말입니까? 네, 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범위 사용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구는 지금 자, 야채를 샀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야채가 뒤에 등등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 등등등 중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야채에 포함되는 것은 오이와 뭐밖에 없습니까? 지혜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 두 개는 쓸데없는 성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범위의 오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点心과 양러는 버리셔야 되겠지요. 자, 이게요, 2011년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적에 학생들이 선생님,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이렇게 막 반문을 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7월 달에 덜컥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독해 일부분 한번 해드렸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6문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요, 오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혜하고 웃을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독해 1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독해 2부분은요, 정말 간단하게 잠깐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독해 이 부분 학생들이 맨날 궁금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단어 비교하는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유효 비교만이 문제를 푸는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속어와 배제 방법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유효 비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양사라든지 이름절 동사, 접속사, 성어를 통해 갖고 배제하고 속어하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되셨죠? 유의어 비교를 통해서 배제와 속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양사, 그다음에 이 동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하셔야 된다? 그렇죠. 속어하고 배제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정말 쉽게 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쉬운 거부터 접근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뒤 문장 해석을 통해 갖고 정답을 유추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ABCD가 형용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호응 구조는요, 차근차근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유의어 비교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강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3문제를 잠깐만 맛보기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름절 동사, 그다음에 양사, 그다음에 계사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전체 해석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통해 답을 고를 수 있다 팁만 잠깐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번을 보도록 할게요. ABC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름절 동사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이름절 동사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이름절 동사 여러분들 필수 어휘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려운 6급 어휘를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6급 어휘 정말 어려운 것들을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이름절 동작들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喝酒时 술을 마실 때 주인은요, 会 뭐뭐 할 것입니다. 满一杯 한 잔을 가득 이거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한 잔을 가득 뭐 할까요, 여러분들? 따르겠죠. 왜냐하면 술을 마실 적에 무엇을 한 잔 가득 따르는 거예요? 술을 한 잔 가득 따르겠죠.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는요, 술을 마실 적에 한 잔을 가득 괄호할 거예요. 따르는 거겠죠? 让客人喝一口 한 모금 마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술잔에 술을 따라야 되겠죠? 따른다는 동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보니까요, 싸가 나왔어요. 싸는요, 비록 앞에 물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물등을 땅에 이렇게 흩뿌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이라는 건요, 어떤 용기 이렇게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띠는 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을 따르다. 倒水, 그다음에 차를 따라주세요. 倒茶 이렇게 얘기하죠. 倒지유가 들어가죠. 이 倒는요. 그래서 물이나 술 같은 걸 따르다 붓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갈 건 무엇이다? D번에 倒马一杯가 되겠죠? 정답은 D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빈칸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요거 하나로서 답은 D번이다.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절 동사는 답 고르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절 동사 꼭 내 걸로 만든다. 다 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사 문제예요. 양사 문제가 61번에서 71번 중에서 하나라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봉 잡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거. A번에 뚠, B번에 판, C번에 뚠, 그다음에 D번에 쩐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지우즈추라고 나왔어요. 연구에서 가리켰어요. 이 숫자 나왔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명사 얼른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오, 찬이 나왔어요. 밥이네. 아침 식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은 힌트는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수량사, 숫자, 양사, 명사가 되겠죠?
끼니를 세는 양사를 찾으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납니다. 자, 당연히 시험에 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쉬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6급을 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히 이 부분에 겁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끼니를 세는 양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뚠판이란 말이에요.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번이 되겠죠. 자, 뚠이라는 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끼니를 세는 양사가 되겠죠. 판이란 거는 거 보통 이제 한바탕에 말, 화를 세는 거, 화. 그래서 이판, 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세는 거기 때문에 뭐 목재, 한 톤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쩐이라는 건 한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下了一兆雨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양사 문제들 봉잡는 문제다. 놓치면 안 된다. 기억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계사들로 이루어졌어요. 계사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요. 평소에 계사를 제대로 잘 용법을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人在评估情境时, 징징은 징쾅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评估 평가하는 거예요. 상황을 평가한 후에 만약에 뒤에다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나온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 그 다음에 不足以, 뭐뭇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应对问题, 문제에 대처하기 부족하거나 혹은 应对起来,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낀다면 就会感到有压力, 뭐한 거야?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다. 자, 스트레스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제를 하고 소거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给 같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A에게 B를 주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给自己的能力和资源 하면은 자,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게 그 다음에 문제를 대응하는데 부족하다.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빙 가도록 할게요. 이 빙은요, 뭐뭇에 의거해서 뭐뭇을 가지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요, 빙 뒤에는요, 주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도 문제를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왠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능력이나 자원은 지금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신 거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갈 단어는 바로 이 B번에 나오는 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능력을 나타낼 때 들어갈 수 있는 뭐뭇을 가지고, 뭐뭇에 의거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빙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번의 천 같은 단어는요, 기회나 조건을 틈타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찌양은 을이나 을로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질게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도 문제를 대처하기 부족하고 혹은 자, 대처하기에 힘들다고 느낀다면 자, 느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다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사가 들어간 문제, 특히나 ABCD를 봤을 적에 이 계사들이 그렇게 회화상에서 자주 쓰는 계사들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지문은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평소에 계사 실력을 좀 쌓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8월 10일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갖고 독해 1부분과 2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6급 취득하는데 굉장히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장미라 강사였습니다.